풀어보겠죠. 마지막 문제 통합하고 나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오늘은 책이 2권 필요하다고 했죠. 어제 하던 것부터 마무리 지을게요. 통합입니다. 통합은 분석 작업 7번이에요. 분석 작업 7번. 책은 170쪽이에요. 170쪽에 분석 작업 7번. 통합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통합은 문제를 보시면은 1번부터 봐야겠죠. 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표 1번, 표 2번, 표 3번 얘네들이 꽉 차 있고요. 얘네들을 표 4번에다가 합칠 거예요. 이게 통합인데 엄청 쉬워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게 그 데이터 표 있죠. 데이터 표랑 약간 좀 비슷하긴 하죠. 비어있는 표를 채운다는 점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빨간색 표는 데이터가 꽉 차 있고요. 파란색은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파란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채워야 되는 표가 중요해요. 그럼 이때 이 채워야 되는 표에서 표 4번인데 이때 왼쪽 줄, 위쪽 줄 요걸 보면 되거든요. 왼쪽 줄, 위쪽 줄. 그러면 왼쪽 줄이 같냐? 이렇게 보면 다 같죠. 네, 같아요. 그다음 위쪽 줄 다 같아요.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똑같으면 고민할 게 없죠.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르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버전부터 한번 해볼게요. 쉬운 버전. 그럼 얘는 채워야 되는 표를 들어갑니다. 채워야 되는 표. 그리고 데이터 메뉴로 가신 다음에 데이터 메뉴에서 통합으로 갈 거예요. 데이터 도구에 있어요. 네, 함수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70쪽에 있는 문제에서는 문제 두 번째 줄에 평균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는 방법이 숫자를 합치는 것도 있고 평균도 있고 최대값 구하는 것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평균으로 먼저 찍어놓고 어떤 거에 평균을 구하냐 하면 1, 2, 3의 평균이죠. 그럼 참조해서 일단 표 1번을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추가를 누릅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이걸 3번 해주면 되는 거죠. 또 드래그하고 추가하고 드래그하고 추가하고. 네, 이렇게 해서 뭐 표가 3개면 3개, 4개면 4개, 2개면 2개, 1개일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있는 만큼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먼저 확인했던 첫 행과 왼쪽 률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 안에서 첫 행은 맨 윗줄이죠. 왼쪽 률은 왼쪽 줄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평균을 구하겠다는 소리예요. 확인을 하시면 답이 나오고, 얘도 10점짜리 축은 좀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징이 없으면 좀 쉬운데 다른 문제들도 한번 볼까요? 이제 173쪽에 2번. 173쪽에 2번 문제도 한번 보죠. 통합 2번. 근데 2번 문제도 사실 방금 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표가 3개에서 2개인 것만 달라졌는데 여기서 디테일을 한번 줘볼게요. 일단 제가 먼저 확인하라고 한 게 채워야 되는 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채워야 되는 표의 왼쪽 줄 성명, 위쪽 줄은 국영수 총점. 다른 애들도 다 똑같아요. 성명, 국영수 총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역시 얘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표가. 그럼 이러면 어쩔 거냐 이거지. 제가 가상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 1번, 2번이 생겼으면은 일단 우리는 표 3번이 주인공이잖아요. 얘를 잡아요. 얘가 메인이니까. 그리고 데이터 통합 갑니다. 데이터 도구에서 통합. 그 다음에 함수 찾아야겠죠. 여기서는 평균이네요. 평균. 그 다음에 참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내가 채워야 되는 표에서 왼쪽 줄 윗줄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참조를 잡을 때 표를 고지고대로 다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왼쪽 줄이 안 겹치잖아요. 그럼 이때는 성명부터 잡아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왼쪽 줄 맞추기. 그러니까 표 1번에는 번호가 맨 왼쪽 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겹치잖아. 번호에서 성명을 겹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라서 쓸 수도 있어야 된다 소리예요. 이 정도 하면 이해되시죠? 이렇게 내면 좀 많이 틀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도 왼쪽 줄을 기준으로 맞춰라. 그리고 첫 행 왼쪽 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과 2번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좀 바꿔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175쪽. 175쪽 문제는 중요 표시를 먼저 하고요. 잘 나오는 형식은 아니지만 나오면 많이 틀릴 만한 문제입니다. 통합 3번인데 왼쪽 줄이 비어 있죠. 그럼 백날 이 표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봤자 데이터가 안 들어가겠네. 왼쪽 줄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문제 두 번째 줄에 재고량의 분명히 마우스로 시작한다. 마우스로 시작한다요.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 이건데, 그러면 마우스로 시작하는 거를 대표로 하나 봐봅시다. 마우스로 시작. 마우스로 시작. 일단 마우스 당첨. 마우스 패드 당첨. 마우스 패드, 마우스 이렇게 되겠네. 마우스로 시작하는 거 갖고 와라.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마우스로 시작하는 걸 한 칸에 모을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제가 맞는 문자입니다. 맞는 문자. 그래서 마우스로 시작하면 일단 마우스는 정확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글자가 있든 없든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는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 문자는 퀘스천 마크랑 에스터리스크 두 개 있어요. 퀘스천 마크, 에스터리스크. 예시를 써볼게요. 예시. 검색을 할 때, 우리가 검색을 할 때 김 이렇게 쓰고 김 뒤에다가 물음표 하나 썼다 볼게요. 김 물음표를 검색하겠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결과물이 김밥, 김치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음표 한 개가 한 글자를 대신할 수 있는데 아무거나 다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문자예요. 김 물음표 두 개. 그러면 김, 영기, 김철수. 그러면 물음표는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 지금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냐면 김 물음표는 김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김 물음표 두 개는 김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글자 수를 정확히 할 때, 정확하게 지정할 때. 근데 지금 마우스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글자 수 모르죠? 그럼 물음표는 아닌 거지. 물음표 끝. 자, 이제 별표 갈게요. 별표 에스터리스크. 김 에스터리스크라고 검색을 하면 김 나오고요. 김밥, 김치 나오고, 김영희, 김철도 나오고, 김치볶음밥도 나오고. 그러면 이 물음표는 1대1이거든요. 물음표 한 개당 한 글자거든요. 근데 이 에스터리스크는 한 개가 0부터 무한까지, 별표 한 개가 모든 걸 다 커버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없는 글자까지 커버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김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죠. 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생각을 해보세요. 마우스로 시작하는 거랬죠. 그러면 마우스도 마우스로 시작을 하잖아. 그럼 이게 딱 그 원리인 거예요. 답이 마우스 에스터리스크지.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예시를. 즉, 김 에스터리스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문자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물음표가 들어가면 김으로 시작하는 몇 글자 이렇게 되겠지. 네,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답은 마우스로 시작하는 거는 마우스 에스터리스크, 키 에스터리스크, 블루투스 에스터리스크. 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 에스터리스크는 마우스와 마우스 패드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잡습니다. 이제 완성을 우리가 시켰고, 표 4번을 잡아서 데이터 통합, 함수는 합계네요. 합계 기본값이고요. 냅두고 참조는 3개 하면 되죠. 3개. 그리고 이번에도 왼쪽 줄 확인해야 되거든요. 품명 확인해야 돼요. 품명. 근데 왼쪽 줄을 맞추고 위쪽 줄은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왼쪽 줄만 맞추면 위쪽 줄은 맞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표 1번에는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채워야 되는 표에는 출고량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안 갖고 오면 되니까. 반대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데이터는 많고 내가 채울 표가 적은 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왼쪽 줄 아니면 신경 쓸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부족하게 주진 않겠죠. 답이 안 나오는데. 참조는 3개를 해서 각각 추가 첫행 왼쪽. 그러니까 사실 통합 개념 자체는 안 어려운데 여기에 맞는 문자를 그냥 섞은 거지. 그러니까 맞는 문자는 사실 별개의 개념인데 아무데나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넣은 것 뿐이에요. 그냥. 왜냐면 이게 커말 1급에서는 커말 1급에서 에스터리스크 물음표를 함수에 내기도 해요. 함수에 낼 수도 있지. 뭘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만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독립적인 주제인데 그냥 같이 낸 거예요. 자, 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출 가야지 바로. 그 2권 없으신 분? 없으면 뽑아야지. 2권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몇 개? 2개만 하면 되겠네. 그럼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2권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 크게 목차가 목차가 없나? 목차가 없는 거 같네요. 이게 그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기출 변형 문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변형 문제는 말 그대로 기출 문제를 변형시킨 거겠지 지들이.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것부터 하는 건 별로 좋진 않고 뭘 먼저 보면 되냐면 그 뒤에 상설 기출 문제가 있어요. 124쪽에 124쪽을 보면 상설 기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기출 문제 복원한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 커말 기출 문제는 그 상공회의소에서 제공을 하지 않아요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이 출판사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 알바 같은 애들을 시켜가지고 시험을 보고 오게 해. 외워서 만드는 거예요. 복원하는 거, 복원하는 거. 그러니까 스타일만 보면 돼요. 똑같을 순 없겠죠. 뭐 그런 편이니까. 그러니까 기출 변형을 먼저 풀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설 기출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좋다. 이걸 먼저 볼 거예요. 124쪽. 그래서 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고 계시고 잠깐 그 기출 문제 두 부만 뽑아볼게요. 한번 훑어보고 계세요. 함수 얼마나 어렵나 금방 갔다 올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는 1, 3, 4, 2 이렇게 푼다고 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40분짜리 시험인데 1, 3, 4를 20분 동안 풀고 2번을 나머지 20분 동안 풀자.
이런 전략으로 풀면 돼요. 그러면 상설 기출 문제를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 폴더로 들어갔는데 상설 기출 문제 폴더로 가셔서 1번부터 쭉 풀게요. 1회. 그리고 원래 시험장 가면은 그 비밀번호가 주어지는데요. 여기서는 딱히 입력은 안 해도 되게 돼 있네요. 그러면 1번부터 쭉 볼게요. 1-1번은 안 하거나 마지막에 하라고 했죠. 타이핑은 넘어가고 1-2번 가겠습니다. 1-2번은 그 2점짜리 문제가 5개인데 웬만하면 좀 쉽거든요. 그리고 회차마다 다 비슷해요. 근데 처음이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은 일단 쉬트는 그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잘못해도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기본 작업 2번인 거 확인하시고 동그라미 1번에 A1부터 H1까지 이렇게 잡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하는데 저는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드래그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끝입니다. 그 다음에 글꼴을 바꿔라. 그럼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글꼴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바로 홈 메뉴 왼쪽에 글꼴이 있는데 맑은 고딕 써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고르셔도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맑은 고딕을 드래그해서 그냥 써버리세요. 그래서 엔터.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쓰는 게 더 빨라요. 궁서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꼴 굵게는 그 궁서 밑에 있어요. 가 이렇게 써 있는데 맨 왼쪽 가가 볼드체입니다. 컨트롤 B라고 되어 있는 단축키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밑줄 실선 세 번째 가에 밑줄이 2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콤보 상자를 누르면 한 줄짜리, 2줄짜리.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실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줄짜리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점. 개꿀이죠. 진짜 쉬워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또 나왔거든요. 근데 범위가 5개예요. 그럼 얘는 방법이 2개예요. 하나 잡고 병합, 하나 잡고 병합, 5번 하기. 근데 좀 너무 노가다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는 범위 잡는 거 아시죠? 컨트롤 키.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누르면 되죠. 그럼 첫 번째 범위가 A3, A4거든요. A3, A4를 드래그해요. 이건 그냥 드래그하죠. 그리고 첫 번째 범위를 드래그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컨트롤 키를 눌러서 B3, B4 계속 누르고 있죠. 그다음에 C3, F3 잘 보고 해야 돼요. 차분하게. 그다음에 G3, G4 H3, H4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하고 이제 컨트롤 키 떼도 되지.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 하면 한 큐에 끝나죠. 네, 병합이 2번 나왔고 뭐 잘못했으면 컨트롤 Z에서 다시 하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A3부터 H4 A3부터 H4 하면 이렇게 2줄이 잡히는데 여기에다가 강조색 6번 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셀 스타일. 이게 홈 메뉴에 보면은 스타일 쪽에 셀 스타일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셀 스타일은 저처럼 창을 작게 하면 보이는데 크게 하면 안 보여요. 크게 하면 없어요. 이 스타일에서 얘가 셀 스타일이거든요. 알고 계셔야 되나? 아니면 창을 작게 해서 보든지. 작게 하면 보이죠? 크게 하면 안 보여요. 얘가 셀 스타일이에요. 그냥. 자세히 가서 강조색 6 초록색이네요. 강조색 6번. 저는 기본 글꼴이 크게 돼 있어서 글씨가 크고요. 여러분은 작게 돼 있죠. 저는 잘 보이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은 3번 A1셀 아까 합쳐놓은 거죠. A1셀을 클릭하고요. 이 제목 앞 뒤에 특수 문자를 넣어라 돼 있는데 수식창 갈게요. 수식창 맨 앞에 특수 문자는 웬만하면 미음으로 커버가 됩니다. 미음 쓰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 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화살표 2개짜리 누르면 쫙 펼쳐져요. 그렇게 찾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미음 한자 그리고 스페이드 검은색 스페이드 해주시고 뒤에 한 번 더 귀찮으면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돼요. 뭐 무난하죠. 그 다음에 4번이 좀 손이 가는데 4번은 좀 냅두고 5번을 먼저 할게요. 5번이 쉬우니까 5번은 A3부터 H14까지 A3, H14 잡고 테두리 치래요. 테두리는 홈 메뉴에서 홈 메뉴 밑에 글꼴이라고 써진 거 있죠? 바로 위에 여기 콤보가 되었죠. 사각형 모양. 그래서 모든 테두리 한번 하고 한 번 더 들어가서 바깥쪽 붉은 테두리 똑같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5문제 중에 지금처럼 4문제는 쉬워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에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시를 한번 보자. 예시가 15,200을 쓰면 15, 200, 1, 02, 01 이렇게 되거든요. 적어볼게요. 15,20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15,200을 쓰면 여기 콤마가 찍히는 거예요. 콤마. 그리고 1이라는 글자도 붙는 거예요. 그리고 0을 썼을 때도 0, 1이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옆에 빈 칸에다가 이게 표시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표시 형식은 제가 컨트롤 1번이라고 앞에서 몇 번 했었죠. 네, 표시 형식 나타내는 건데 표시 형식은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뀌는데 겉모습만 살짝씩 바뀌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여기에 사용자 지정이 있잖아요. 사용자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을 해야 되니까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지정을 하지.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 쪽에서는 제가 100만이라는 숫자를 쓸 거예요. 100만은 0이 6개입니다. 왜냐면 100이 10,000개 있으니까. 이거를 3개를 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표시 형식을 3개를 쓸 건데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3개가 있어요.
이게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0이랑 해쉬가 있는데 0은 숫자 필수를 나타내요. 해쉬는 숫자 선택을 나타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형식을 해쉬, 콤마, 해쉬, 해쉬, 해쉬 이렇게 쓰고 해쉬, 콤마, 해쉬, 해쉬, 0, 0, 콤마, 0, 0 이렇게 세 가지로 써볼 거예요. 말 그대로 형식을 나타내는 건데 이때 0은 숫자 필수, 해쉬는 숫자 선택이라 했죠.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이때 이 100만 3개를 썼잖아요. 얘네들한테 각각 이걸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옆에 있는 걸로. 여기서 공통점은 세 자리하고 콤마가 찍혀 있다는 건 똑같지. 그러면 첫 번째 거 숫자를 클릭을 해서 컨트롤 1번으로 갈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기본값이 G/표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G/표준. 여기다가 해쉬, 콤마, 해쉬, 해쉬, 해쉬 이렇게 적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기가 뜨죠. 그러면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히죠. 그러니까 패턴을 읽은 거지 지가. 아 이건 세 자리마다 찍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하나 첫 번째 형식 있고 확인할게요. 두 번째 100만 역시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G/표준으로 가서 이번에는 해쉬, 콤마, 해쉬, 해쉬 0 네,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확인 똑같아 보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들어가서 이번엔 0,000 네, 형식을 3개를 지금 다 다르게 썼어요. 근데 결과가 일단 같죠. 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쓴 건 4개잖아요. 숫자 1, 10, 100, 1000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0의 자리인데 100만을 쓰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더 많은 걸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이든 필수든 자릿수가 더 많으면 없어요. 선택권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자릿수를 줄여나가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0을 3개씩 빼볼 거예요. 그럼 100만에서 0 3개 빼면 1000이에요. 이걸 1000으로 바꿀게요. 1000으로 각각 바꾸겠습니다. 똑같죠?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식 자체가 1000의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나와요. 일단 자릿수가 똑같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적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어지면. 그럼 이번에 또 0을 3개를 뺄게요. 그럼 1이죠. 차이가 생겼죠. 어디서 차이가 나오냐? 위에 두 개는 10, 100, 1000의 자리가 해쉬죠. 선택이죠. 있으면 나타내고 없으면 안 나타내는 거예요. 선택이란 소리가 없잖아요 지금. 10, 100, 1000의 자리가. 그러니까 안 나타냈다고. 근데 0은 숫자 필수죠. 없죠 지금. 10, 100, 1000 없죠? 없는데도 0000 써놨잖아요. 그럼 없어도 0을 써야 돼.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 형식은 아무도 안 써요. 이걸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거라고. 절대 이런 답은 없다고. 자, 그러면 위에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잖아요. 이번엔 0으로 바꿔볼게요. 네, 다 달라요. 첫 번째 거는 1의 자리가 해쉬지 않습니까? 0을 쓰면 값은 0인데 표시가 안 돼요. 선택을 해버리니까 0은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근데 1의 자리에 0을 쓰면 어떻게 돼요? 선택권이 없지. 필수니까. 그럼 0이어도 0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이 두 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 봤을 때 하나도 못 맞히면 몇 점이라고 그래요? 0점이라고 그러죠? 혹시 점이라고 그러나요?
그러진 않지. 그럼 뭐가 좀 더 유력해 보이나요? 두 번째 게 더 유력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못 맞췄다는 걸 강조할 때 0점 이런 말 쓰잖아요. 빵점. 그리고 물건이 없는 것도 빵개로 강조할 수 있죠. 근데 개 이름 이상하잖아요. 점 이름 이상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세 개를 봤잖아요. 이걸 가지고 답을 찾아보자 이거죠. 하나씩 분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 15,200을 15,2001으로 나타내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두 개로 이원화해서 볼게요. 문제가 실제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이것만 언급할 때가 있어요. 15,200을 15,200원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답이 두 개예요. 둘 다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0을 언급을 안 했을 때는 1의 자리가 해쉬여도 되고 0이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0일 때 0원을 해라. 얘만 답이에요. 즉 그냥 이걸 쓰시면 무조건 맞다. 결과는 그렇게 되지. 통계를 내보면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해하고 그냥 외워버리면 되죠. 이거 잘 나오거든요. 딱 봐도 잘 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 이제 이해했으면 답을 쓰면 되죠. 그럼 범위 볼까요? 동그라미 4번. H 5부터 H 14까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 해시, 해시 0, 1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숫자 한 김에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좀 쉴게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번에도 100만을 썼습니다. 요거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냥 외워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100만을 보통 숫자로 많이 쓰는데 이런 경우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1000 써놓고 단위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이거든요. 100만 원이라고 해요. 1000 뒤에 단위가 1000원이잖아요. 100만 원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서류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있다고. 그게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 많아요. 그 토지 실거래가 거래 이런 것도 하면은 1억이 0이 8개거든요. 근데 어떻게 써 있냐면 얘네들은 보기 더 힘들어요. 이렇게 써 있다. 공이 4개가 생략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진짜 많은 너무 헷갈려요. 3개는 할만하거든요.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자산이 한 3,400조 사이에 있어요. 0이 14개거든요. 300조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출력만 해도 잉크 값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실제로 1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냥 0이 14개라 했잖아요. 그래도 8개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해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100만 원을 그냥 100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1000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100만 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100만 원 컨트롤 1번 가서 사용자 지정 가서
콤마 찍을 때 콤마는 세 자리마다 찍히죠. 세 자리마다. 그럼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쉬 콤마 이렇게만 쓸게요. 자, 해쉬만 쓰면 100만이거든요. 콤마 찍으면 어때요? 3개 날라가지.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해쉬를 다시 쓰면 숫자가 살아나는 거고, 안 쓰면 생략했나 보다 이거예요. 그럼 1개 쓰면 3개가 날라가죠. 2개 쓰면 6개가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100만 그대로인데 1로 보이는 거예요. 100만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값은 100만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가끔 나와요. 1개, 3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쓸 때 앞에 해쉬를 쓸까 0을 쓸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상황이 다 다른데 상관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100만원이 넘으니까 이렇게 쓰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쉬랑 0의 차이는 숫자가 있냐 없냐잖아요. 근데 100만이 다 넘으니까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해쉬든 0이든 상관은 별로 없을 거라고. 100만짜리가 비어있는 애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쉬랑 0을 고민해야 되는 경우는 0의 자리를, 그러니까 1의 자리를 나타낼 거냐 말 거냐, 0을 나타낼 거냐 말 거냐만 고민하면 돼요. 그 외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숫자 형식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다가 이제 다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